네, 새벽에 있었던 화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기 평택시 청부급에 있는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서 큰 불이 나 국가 소방동원령이 발령됐습니다. 창고에는 인화물질 191만 리터가 보관돼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기혜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시죠. 네, 불이 난 지 7시간 넘게 지났지만 현재까지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현장에 도착한 게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전해오길 당시만 해도 시뻘건 불길이 계속해서 치솟고 폭발음이 반복해서 들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불길은 다소 잦아든 듯한 모습이지만 여전히 다량의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는 일러 보입니다. 예, 지금 인명피해가 제일 걱정인데 상황 어떻습니까? 소방당국은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화재가 진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확한 인명피해 여부가 확인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화재가 진압되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은 창문을 닫고 외출을 자제하는 동시에 차량은 우회하기 바란다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네, 이 불이 난 공장에 인화물질이 많이 보관돼 있다고요? 네, 경기 평택 인화물질 보관 창고에 불이 난 건 오늘 자정쯤입니다. 면적은 930여 제곱미터 정도고 보관된 인화물질은 191만 리터에 달합니다. 휘발유나 알코올, 식용유처럼 불이 잘 붙는 액체를 사료 위험물이라고 하는데요. 이곳 창고에는 대부분 사료 위험물로 종류만 100여 종에 달하고 말씀드린 대로 모두 191만 리터가 보관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에 따라 불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오늘 새벽 3시 40분쯤부터 전국의 다른 시도에 장비를 투입하는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한때 대응 단계는 2단계까지 상향됐다가 조금 전인 새벽 5시 20분쯤 1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투입된 장비와 인력은 얼마나 됩니까? 네, 충남과 세종, 충북 등 지금까지 모두 95대의 장비와 238명의 인력이 투입돼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가용 소방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화재 진압과 인명검색에 최선을 다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또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무리한 내부 진압을 지양하고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기혜입니다. 규모 7.4의 지진이 남미 콜롬비아의 서부를 강타했습니다. 현재까지 최소한 111명이 숨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상욱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얼마나 더 늘어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콜롬비아 시각으로 10일 아침 7시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발생 초기에 사망자가 급속히 늘어나다가 아벨라르도 데라 에스프리에야 콜롬비아 대통령이 111명 숨졌다고 밝힌 뒤부터는 일단 숫자가 멈췄습니다. 주도 페레이라를 비롯한 이스랄다 주에서만 4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마니살레스에서 3명, 칼리 등 주로 서부 지역에서 희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은 건물 1600채가 파손됐고 그중 61채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너진 건물에는 수많은 사람이 깔려 구조가 진행되고 있는데 규모 5.0 등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 작업이 쉽지 않습니다. 페레이라와 아르메니아, 카르타고 등 서부 지역 6개 공항이 파손돼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취임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에스프레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진동은 국경을 접한 에콰도르와 파나마까지 전해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규모는 7.4입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서쪽으로 약 400km 떨어진 초코주의 산호세 델 팔마르입니다. 진원 깊이는 107km로 보고됐습니다. 네, 특히 걱정되는 게 지난 1999년 대지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인데 당시에는 무려 1,200명이 숨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커피 삼각지대로 불리는 곳입니다. 마니살레스가 주도인 칼다스주, 페레이라가 주도인 이스랄다주, 아르메니아가 주도인 킨디오주 등 이 세 개 주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지역은 두꺼운 화산재와 퇴직층 지반으로 이루어져 커피가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토양이 지진파를 흡수하지 못하고 증폭시켜서 피해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스랄다주의 페레이라는 진앙에서 직선으로 60km에 불과해 이번에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현재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건물에 깔려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999년 1월 25일에도 커피 삼각지대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서부 킨디오주의 아르메니아와 페레이라 등에서 1,200명이 숨지고 5,000명이 다쳤습니다. 피해 지역과 양상 등이 그때와 비슷해서 이번에도 많은 희생자가 나올 것으로 우려됩니다. 6월 말에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베네수엘라에서 연이어 발생한 규모 7.2와 7.5의 강진으로 6,000명 넘게 사망했습니다. 베네수엘라와는 지진 단층이 완전히 달라서 일단 이번 지진과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입니다. 콜롬비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 있으며 나스카판의 영향을 받습니다. 커피 삼각지대는 로메랄 단층대 위에 있는데 나스카판이 대륙 밑을 지속해서 파고 들어가 지진이 자주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중동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존재는 미군뿐이라면서 현재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에 피해 배상금을 요구하겠다고 말하는데요. 이란은 미군의 해상 봉쇄가 해제돼야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는 주장을 했네요. 네,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백악관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이 언제쯤 개방될 것으로 보느냐는 기자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도 많은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고 있다면서 해협이 지금 열려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100% 통제하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미군이고, 이 미군은 이란으로 가기 위해 해협에 진입하는 선박만 통제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We're taking a lot of ships. It's open now. Look, the only one that has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right now is the United States Navy. We have a blockade that's been infallible. 또 이란이 해협에서 기뢰를 투하하고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이란은 완전히 파산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협상 대표들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자신도 마찬가지로 이란에 배상금을 요구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They asked for money for the damage that we've done. I said, that's a good idea. Well, we're going to ask for money for the damage they've done over a 50-year period. So if there's damages to be paid, I think Iran should pay those damages. 또 이란에서 살해된 5만 2천 명의 시위대와 전쟁 기간 숨진 사람들에 대해서도 배상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0년 예멘에서 일어난 미 해군 구축함 콜함 폭탄 테러에 대해서도 이란이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로이터 통신은 이 테러의 배후는 이란이 아니라 알카에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배상 요구 발언은 이란의 전쟁 피해 배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군사 공격이 여전히 선택지로 남아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가 원한다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서도 곧 알게 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란 쪽이 기세 등등한 것 같습니다. 이란은 미국이 요구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호르무즈 해협을 열지 않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네요. 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수용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6개의 조건 가운데 미국이 이란 해상 봉쇄를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مجمع عمومی سازمان ملل متحد محاصره دریایی از این جنس به مثابه عمل تجاوزکارانه است. مادامی که سایر نقض‌های آمریکا تداوم داشته باشه، خب شرایط لازم 앞서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영상을 다시 공개하기도 했던 이란 정부는 오늘도 모즈타바가 매우 건강하다며 건재함을 강조했습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모즈타바 하메네이와 7시간 동안 면담을 했고 여러 지침을 받았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란 제재로 인한 문제, 또 국민의 생계와 고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며 모즈타바 최고 지도자가 이란 국민의 단결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국영 매체는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이란군 총참모장과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등 군 지휘부 인사를 단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쟁 장기화로 이란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고 지도자 위독설로 인한 이란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달 우리 증시는 그야말로 도박판이었죠. 이제 이런 극한 변동성은 다소 잦아들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 증시에서 다시 떠나는 모습입니다.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다양한 경제 이슈들 진단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들었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여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뒤에 시장의 변동성 지표는 일단은 많이 내려온 것 같아요. 예, 이게 선후 관계로 보면 이제 규제 강화를 하고 나서 이제 변동성이 떨어져서 마치 이게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예. 인과관계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그냥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됐거든요. 아, 예. 여기 이제 그 외양간에 이제 소들이 갑자기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이게 이제 관리 부실로 뭔가 화재가 나서 이제 소를 다 잃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쳤는데 과연 이제 외부에 있는 이제 소 주인들이 그 외양간에다가 다시 소를 맡길 것이냐. 그 관리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예. 들어올 소도 없고 소가 안에 없다 보니까 나갈 소도 없죠. 예. 당연히 변동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거래가 네.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도 줄고 이제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거는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증시가 이제 더 이상 과도하게 떨어질 위험이나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급등할 어떤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다. 네. 시장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영하는 것이 변동성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고 봅니다. 자, 제가 그래픽 준비한 게 하나 있는데요. 코스피의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다 최근 들어서 대폭 줄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래픽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의 열기가 식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외양간의 소를 다시 맡기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에 대한 신뢰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거래량으로 보면 3분의 1이 없어졌고요, 예. 감소했고, 거래 대금으로 보면 거의 반토막에 가까운 것인데요. 이게 아무래도 뭐 더 이상 증시가 다시 오를까라는 이제 의구심, 네. 그리고 월가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이제 AI에 대한 버블론. 근데 최근엔 또 다시 이제 과도하게 이제 떨어졌으니 뭐 투자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기사들이 또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 측면에서 보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원래 지금 국내 증시가 이렇게 화랑을 띠기 전까지는 개인들의 미국 투자가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다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6월 이후 이달 7일까지 미국 주식 순매수가 58억 달러, 7월 들어서 매수세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일종의 풍선 효과라고 볼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증시에 대한 또 과거에 워낙 그 이런 사이클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이 다시 재현이 되면서 역시 국장은 안 되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믿음만 더 강화시키는 바람에 이제 이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는 자금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은 환율이 조금은 이제 안정이 돼서 그렇죠.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좀 더 이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미국 증시로 향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좀 줄어들면서 네.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미국 증시에 대한 매수세를 늘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까도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 증시는 장기 시계열로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 증시는 정말 지난달에 경험을 했던 것처럼 어마어마한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흐름이 다른 겁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제가 꾸준히 이제 방송 나와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증시에 들어와 있는 자본의 성격이 장기로 들어와 있는 비중이 크냐 예. 아니면 단기적인 투기적인 성향의 자본의 비중이 크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401k 퇴직연금이라는 거대한 네. 그런 자본이 기계적으로 그냥 미국 주식을 사게 돼 있습니다. 노후 자금이 다 들어와 있는 예, 거네요. 어떠한 상황에서. 근데 네.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사실상 이제 확정형 이 채권에만 이제 사게 돼 있고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매수를 자동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직접 선택을 하지 않는 한.
이런 작은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장기 투자 자본의 비중이 이제 미약하다는 점. 그러니까 사실 이제 레버리지 ETF,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네. 미국 증시에도 그런 다 있죠. 상품들은 예. 굉장히 많고 다양한데 이런 제 시장의 어떤 여건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도입됐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준비라는 것은 결국 장기 자본의 비중이 얼마나 크냐, 저수지 역할을 하고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파제의 어떤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이냐의 차이인데 결국 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의 차이는 거기서부터 비롯되는 것 같고 그런 장기 자본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착시킬 수 있느냐를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네.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 사태에 대해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있지 않는데요. 한번 저희가 제대로 짚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닥은 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달라요. 연일 급등세를 보여주고 어제도 7% 가까이 올랐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800선 가까스로 넘은 그 정도 수준입니다.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를 본격적인 반등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데드캣 바운스처럼 일시적인 반등 정도로 봐야 될까요? 뭐 전망은 어렵습니다만 예. 일단 과거 대비 이거를 평가를 해본다 그러면 연초 대비로는 여전히 그 고점 대비로는 굉장히 낮은 가격입니다. 즉, 고점이 한 1200 정도 됐었죠. 네, 워낙 급격하게 떨어졌던 것 대비 어느 정도 이제 조정되는, 그러니까 마치 코스피가 많이 올랐다가 조정된 것처럼 코스닥은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가 살짝 이제 조정이라는 것이 이제 상승으로 나타난 것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격적인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것이냐에 대한 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풍선 효과, 결국 그 코스피에 대한 실망 자금들이 미국 증시로도 가고 일부 좀 더 투기적인 성향의 자본은 어떻게 보면 코스닥으로 흘러 들어와서 좀 여기서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의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파산, 지난해 개인 파산 신청자가 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해요. 이 배경, 최근 들어서는 투자 실패를 꼽는 비중도 커지고 있다 그러는데 이게 재무 건전성 문제로까지 퍼지는 그런 분위기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과거보다는 좀 높아졌다는 게 우려 상황인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다만 이 주식 투자로 인한 뭐 개인 파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청년층에 집중이 된다고 하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도 많은 이 청년층이 이미 시작부터 이런 경험을 한다 그러면 사실 평생 동안의 어떤 재무 건전성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청년층에서는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런 레버리지 투자에 이제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청년층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지금 뭐 부동산 값도 너무 올라, 집을 살 수도 없어, 대출도 막혔어, 아무런 희망도 안 보이니까 이런 고위험 투자를 통해서 희망을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사실 청년들을 탓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에 대한 문제, 즉 청년층은 결국은 뭔가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또 자녀를 낳으면 교육을 시키고 그냥 이런 소박한 꿈을 꾸는 이런 이제 청년들일 텐데 그런 소박한 꿈조차 이루기 어려운 환경 여건이 이런 이제 고위험 투자의 어떤 환경으로 이제 몰아가는 이제 또 남들은 옆에서 이렇게 돈 버는 것을 또 보니까 뭐 이런 뉴스나 매체를 통해서 워낙 다양한 정보들이 이제 오고 가니까 성공한 사례들만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몰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특히 지금과 같은 코스피 투자 얼마 전까지 그다음에 그 전에는 또 코인 이런 것들에 이제 몰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도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조금 더 제가 예. 교수 초창기에 이제 월급 얼마 안 되고 힘들었을 때 뭐 저도 이제 로또도 사보고 예, 코인 예. 투자도 해보고 뭐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일확천금의 그늘에는 그만큼 잃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이 사실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2030을 탓하기만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 고용시장이라도 좋으면 이런 말을 안 하겠거든요. 그런데 2030의 고용시장 정말 이 부분까지 문제가 있어서요. 29세 이하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2022년 9월 이후 47개월 연속으로 줄었고요. 청년 고용이 쉽게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정부도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요 통계치는 이제 조금은 제가 보기엔 잘못 근거 자료로 낸 게 아닌가. 그러니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 71년생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50대 중반을 기준으로 연령대로 보면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인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예. 즉 어떤 특정 연령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몇 년을 통해서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게 인구 감소 효과인지 아니면 실제 고용이 악화돼 가지고 감소한 것인지는 좀 구분해 볼 필요가 통계 착시가 있을 수 예, 있다. 그렇습니다. 이게 22년 9월의 경우는 사실 22년에서 23년의 청년 고용 실업률은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7개월 연속 감소했다라는 약간은 좀 과장된 얘기가 좀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다만 이 청년 고용이 그렇다고 이제 좋냐라고 평가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나빠진 것도 있는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24년부터 청년 고용이 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22년, 23년은 굉장히 반등을 해서 고용 상황이 좋았는데 최근 한 2년간 이 실업률이 좀 올라갔고요. 그렇죠. 또 네. 확장 실업률이라서 고용보조 지표, 즉 과거에는 공식 실업률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뭐 잠재 구직자라든지 잠재 취업자가 포함된 고용보조 지표를 보면 지난 2년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즉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쉬었음, 뭐 지난 4주 전까지는 그 취업 활동을 하다가 지난 4주 동안 하필이면 그냥 취업 활동을 안 했던 네네네. 그런 이제 애매한 경계선에 있는 이제 실업자나 다름없는 인구가 이제 잠재 뭐 구직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인구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청년 고용이 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예.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근에 고용 흐름을 쭉 보면요. 반도체 호황 속에서도 청년들이 갈 만한 제조업, 좋은 일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줄어드는 흐름들이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일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돈으로 다 그냥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요. 예, 예. 결국은 이제 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그게 어떤 특정 산업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다양한 기업들이 기회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경기 상황을 보면 이제 거시 지표상으로는 너무나 좋죠. 네.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성장도 되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아시다시피 거의 반도체 중심의 성장 혼자 잘 나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취직할 수 있는 아주 뭐 탑 티어의 어떤 잡 캔디데이트들 말고는 사실 다양한 다른 산업에서의 취업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그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이제 다양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하지만 이거는 단시일 내에 해결이 절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애석하지만 이거를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1, 2년 안에 뭔가 청년 실업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그냥 포기하고 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안정적으로 고용 상황을 만들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절적인 5년 단임제인 관계로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이제는 확연히 아침 공기가 선선해졌어요. 열대야는 사라진 겁니까? 네, 밤사이 서울의 최저 기온은 24.2도로 사흘째 열대야가 쉬어갔습니다. 북동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지난주보다 기온과 습도가 내려갔는데요. 출근길 아침 공기가 확실히 산뜻해진 느낌입니다.
네, 그럼 한낮 더위는 어떨까요? 네, 한낮에도 극한 폭염에 대한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호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남아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폭염특보와 열대야주의보가 해제됐는데요. 밤사이 제주와 인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대야가 쉬어갔고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4도, 대구 22.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 산간에만 오전까지 산발적인 비가 내릴 뿐 한낮에는 강한 일사가 내리쬐겠습니다. 서울과 전주 34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반면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강릉이 27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내륙은 하늘에 구름만 지나며 33도 안팎의 낮더위가 지속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동해안에는 비가 내리는 등 태풍이 남긴 비구름이 앞으로의 날씨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늘 남해안과 제주도에 이어 밤부터는 동해안에서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저지대 침수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